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비겁합니다. 정말 겁쟁이에요. 거기다가 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뭔가 정말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휴가를 가거나 잠수를 타거나 회의를 해놓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게 왜 이러느냐? 뭐 머릿속에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게 아니라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아니, 김정은이나 시진핑한테는 뭐 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미국은 대놓고 기만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왜 이렇게 막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딱 진영이 나눠지잖아요. 러시아, 북한, 중국.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는 관대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나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랑 문재인이랑 만날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김정은의 무엇을? 독재를. 전 사실 최근에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우파들이 했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엄청난 독재 권력을 누리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법, 행정, 지금 싹 다 그냥 말아먹었어요. 싹 다 말아먹고 본인의 소위 말하는 따까리들 위주로 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자품들 모아다가 아예 장악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이런 정당들을 만들고 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태움으로써 입법부까지 완전 장악을 해서 그야말로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굳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독재를 비판해놓고 본인이 독재자가 되고 있어요.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기반을 깔아놨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만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상 압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 독주 체제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이미 모양이 다 깔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잠수를 타요. 이번에 그래도 뭐 휴가를 간 게 아니라고 하는데 휴가를 간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이전에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이 사람은 잠수를 타요.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버리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다가 조금 이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며칠 지나면 조용해지니까 좀 조용해지면 다시 쓱 와갖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얌전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거나 야당을 비판하거나 해서 아니면 뭔가 이슈를 터뜨려. 연예인 이슈라든가 뭔가 이슈를 터뜨려갖고 이 앞에 있던 북한이 미사일을 쐈던 걸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도 휴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산 내려가고 뭐 회를 먹고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또 환기를 시키겠죠. 그리고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잠잠해지면 다시 쓱 올라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당을 비판하거나 또 연예인 같은 거 뭔가 이슈를 터뜨려갖고 이걸 덮을 겁니다. 지금까지 레파토리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도 참 너무 쉽게 있는 게 이런 일이 되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아요,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잘 속아요. 본인은, 이 방송을 보는 본인은 나는 과연 이런 것에 속지 않는 사람인가? 뭔가 거짓말이 우리나라에 횡행할 때 그것에 속지 않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때, 효순이 미선이 때, 광우병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프레임 때, 이때 내가 한 번이라도 속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거짓말에 좀 속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본인이 속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진실된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것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제 방송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야말로 진실을 얘기하는 채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신념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선 도저히 안 된다.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외교? 외교 볼까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우리나라 개무시하죠, 그냥.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G20대, 보세요, G20대.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왕따예요, 왕따. 노무현 때 우리나라가 국제 왕따가 됐었죠.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해요. 완전 대놓고 이제 왕따가 되다 못해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마음껏 침범을 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대놓고 쏘고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나라가
되도 않는 이상한 변명을 하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북한 방송에서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 쏘는 거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문재인을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냐면 미사일을 쏘았어. 미사일을 쏜 거는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서야.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어용 방송들이 마치 이게 아닌 것처럼 김정은이랑 문재인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것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볼 때도.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때문이야. 나 이거 대한민국 때문에 쏜 거야. 미국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원래 본심인 겁니다, 북한에. 미국 때문에 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물론 보긴 보겠지만, 주요 타겟은 남한이다. 문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과 우리나라 청와대와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미사일 빵, 빵 쏜 다음에, 야, 이거 문재인 때문이야. 이거 미국 때문이 아니야. 이거 한국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답답해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모르면 김정은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무리 어용 언론들이 부채질을 하고, 아무리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문재인이 뻥을 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우리 국민들 알아먹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보도 개판이고 외교도 개판이고 경제 보세요. 완전히 싹 다 말아먹었죠. 2년 만에 이렇게 말아먹어서 요즘 최근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임기 5년을 다 채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정말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2년 만에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앞으로 3년을 더 하게 되면 완전 깨끗하게 말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던 지식인들이 우르르 지금 다 쏟아져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입 다물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왜? 아니, 제가 뭐 방송하고 뭐하고 이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하고 있나? 아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정치와 별로 상관없는 지식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 하나예요. 최근에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어요. 뭐 크게 세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세금 감세를 진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세금을 줄여줘야 대기업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뭐든지 간에 세금을 줄여주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늘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의 일을 했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하면 50만 원의 이익이 온다고 하면은 감세를 하게 되면은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늘어나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요. 즉 내가 열심히 일할 유인이 늘어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감세를 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정답인 겁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 그래도 문재인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일부러 말아먹은 건 아닌 것 같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문재인이 일부러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북한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그래도 이 사람이 일부러 좀 모질라서 그렇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일부러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고의로 경제를 말아먹고 고의로 외교를 말아먹고 고의로 안보를 짓밟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책 전환을 하는 걸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경제를 살린다고 이제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파 정책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노무현 때처럼 노무현도 경제를 말아먹고 나서 우파 정책을 폈죠. 똑같이 지금 문재인도 우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제 감세 정책. 지금까지 다 세금 올렸어요. 오히려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다 세금 올리는 거였어요. 세금을 올려서 부자들의 일할 유인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도록, 투자를 해도 별로 먹을 게 없도록.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먹으려고. 내가 1억을 넣어서 2억을 빼려고. 10억을 넣어서 20억을 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 세금을 많이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세금 뭐하고 해서 한 20억이 아니라 한 17억? 뭐 이 정도밖에 못 가져가게 돼. 그만큼 투자 유인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투자가 사라지고 기업가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본 겁니다. 이걸 이제야 2년 넘게 만에 이제야 좀 깨닫고 이 무식한 사람이 이제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우파 정책을 들고 나오고 감세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도 원래는 더 낮춰야 되는데 아주 조금 올렸죠. 이게 뭐예요? 안 되는 걸 이제 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좀 잘못됐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정책, 이 정책이 잘못됐으므로 최저임금도 이제 완만하게 가고 세금은 이제 깎아주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사과부터 하고 정책 전환을 했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고 정말 비겁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게 되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본인이 까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했다는 말은.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쓱 아무 말도 없이 최저임금도 얼마 못 올리고 세금도 이제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그나마 감세 정책을 핀다는 거. 그거는 저는 그래도 정책적으로만 볼 때는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건 잘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은 우파에서 나옵니다. 좌파에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좌파 정책은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우파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경제와 부를 나눠 갖는 거. 이게 원래 좌파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우파 정책으로 가고 여기서 일정의 좀 복지 정도, 이 정도의 좌파 정책을 약간 일부 들여갖고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싹 다 그냥 좌파 정책으로 밀어붙이니까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나.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고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기업가들 다 빠져나가고 부자들 다 해외로 이민 가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뭐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정책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양심이 없어서 거짓말을 너무 뻔뻔스럽게 잘한다. 감세 정책 이건 좋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이전에 8호 전까지 얼마 전까지 세금을 왕창 올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낮춘대. 그럼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올렸던 이 정책은 실패를 했다. 다시 감세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참, 뭐 정치인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문재인 정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속으니까 거짓말 계속하지. 계속 전 정부 탓을 하지. 본인이 말아먹어 놓고 전 정부 탓을 하지.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국민이 될 때 훌륭한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